궁금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역지를 제가 계속 실패해가지고 여기 내려오는 구간에서 약간 네. 반등 올 자리가 있으면은 되게 다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음, 하고 약간 되게 근데 저도 약간 좀 빨리빨리 약간 뭔가 사이클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아가지고 좀 음, 이렇게 뭔가 자리가 있으면 약간 들어가고 싶은 편인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매매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다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업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차트를 계속 음, 보니까 먹을 자리들이 계속 네,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전업 같은 경우는 힘든데, 내가 네, 차트를 볼 시간이 많이 할애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네. 한두 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전업인데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하나, 두 개는 맞아요. 음, 근데 코인 특성상은 아니에요. 음, 트레이더라고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죠. 네, 주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다. 음,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음, 충분히 매매할 수 네, 있는데도 놓친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거의 아마 이거 따져봐도 아실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고점 있죠?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매매했다? 그러면 여기거든요?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이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음, 여기서 만약에 보름이다. 고점 이후로 보름에 매매를 했다. 그럼 여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잦은 매매는 안 좋겠지만 너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시장 음, 참여를 안 하는 거는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너무 마이너스예요. 음, 아마 매매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네, 매매 또한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계속 읽으려면 참여를 해야 돼요. 결국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보게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익절했고 손절했는지를 느끼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내 그릇도 커지고 작아지고 멘탈도 흔들려 보고 또 멘탈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더 기계화되게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주된 목표거든요. 사실 트레이더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건 주식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네. 또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더 좀 괜찮은 자리, 뭐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음, 나쁘지 않다. 집중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네. 아니라면 시간이 할애된다면 계속 참여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력도 빨리 늘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뭐 한두 번 네, 하는 거에 대한 네네. 오히려 지금처럼만이라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딱 보면은 그래도 손절이 나거나 다음 타겟이 나오면 매매를 쉬지 않고 하려는 건 보여요. 다만, 한 곳에서 자주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너무 큰 장점이죠, 그건.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매매를 두 번 하고 또 한 번은 했지만, 이렇게 세 번이 좀 가까이에 있잖아요. 네. 가까이에 있지만, 그 가까이라는 건 상관이 없이, 뭔가 저점을 뚫었고, 그리고 고점을 뚫지 않고 있을 때 매매라든지, 저점을 뚫었을 때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단점인 이렇게 이곳에서만 매매하는 이런 음, 건 없다 지금. 그 저기 연속으로 네 계속. 연속으로 하는 욕심이거든 저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욕심을 부려야 될 때는 있어요. 저도 아마 가끔 이 매매 이런 거 보여드리면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롱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본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니 본전 아니에요. 타고 익절하고 내려서 더 네. 잡고 익절 아, 반등 익절하고 내려서 더 잡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그냥 내려오는 거 보고 아 여기서부터 잡아야겠다 이만큼 해놓고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잡는 분할로 거죠. 들어가시는구나. 네 떨어지는 거 여기는 잡아야 될 구간이니까 잡고 뭐 이런 음, 식으로 욕심을 부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연달아 매매가 되기도 해요. 저도. 음, 음,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매매를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큰 문제가 전혀 없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기간적인 거 지금 충분해요. 이대로만 매매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기서 숏을 잡았거든요. 저 잡고 싶었는데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밖에 사트는 봤는데 이게 트레이딩 뷰를 밖에서 못 봐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부분에서 네, 매매를 하고 싶겠지만 안 하는 것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 네, 번 더 올라오면 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좀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여기 카운팅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네네, 아까 카운팅을 보면 여기를 임펄스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네. 그래서 전체가 ABC로 나온 걸로. 이 부분만. 네네. 음, 올라간 게 그냥 ABC로 했거든요. 이렇게 뭐 A, B, C인가?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이제 AB 부분이 이렇게 약간 되게 비율상 되게 엄청 작게 한 것 그쵸, 같아서 그쵸,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사실 뭐 그 C펄스에서의 C도 연장이 되면 3파 연장이 된다든지 3 이후에 3파 안에 5파가 또 연장되면 더 길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일어나면 임펄스처럼 이렇게 길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음, 앞에 파동이 A 파동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A면 A인 거예요. 음, 왜냐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추세도 넘겼고 앞 고점을 넘긴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얘가 일자로 올라오거나 또는 크게 올라오지 않으면 전고점을 넘길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거는 5파동이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제가 임펄시브한 파동인 경우 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요렇게만 올라가도 임펄스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이 근데 X였잖아요. 네네. 뭐 과거에도 수도 없이 많죠. 조금만 네. 일자로 올라가면 다 임펄스라 생각해요. 네. 그러다가 여태 1년을 내려왔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임펄스라는 거는 명확히 1파동부터 그러니까 첫 파동부터에 대한 5파동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야지만 임펄스인 거지. 네. 지금처럼 비율상으로 당연히 제가 항상 쓰는 이 피보나치 값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아마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부터 한 10년 차트를 다 카운팅하면서의 데이터 값을 얻었던 것처럼 네. 보통 여기서 첫 파동에 대한 저희 강의도 있지만 2.618을 넘기면 임펄스일 가능성이 높다. 네네. 뭐 이 이상을 뚫고 올라가면 임펄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한 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넘는다고 임펄스는 아니에요. C펄스도 가능하다. 왜냐면 C도 임펄스니까.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에가 조그맣고 뭐 크고에 따라서 복합 네. 조정은 더 괴랄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트는 항상 소파동 카운팅을 하지만 급파동 카운팅에 대한 제가 항상 쓰는 피보나치 값을 통해서 검증을 계속 하면서 어디가 저항일지를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최소한의 뭐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A가 3파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5파동이 안 나왔으면 이건 A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파동을 봤을 땐 이 파동이 여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고 B고 C 파동을 해서 뭐 1, 2, 3, 4, 5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파동 앞에가 카운팅이 틀린 게 똑바로는 안 아니다. 돼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동 카운팅도 그래도 이거 아마 5분봉까지 들어가셔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비트 스탬프에서 해가지고. 비트 스탬프에서 옮겨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불규칙 보고 네. 그쵸?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파동 카운팅은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빨간색 이거 한 건 뭐예요? 거기가 우파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시범복을 한번 볼게요. 얘가 삼수면 가능해요. 얘가 삼각수면 돼요. A, 음, B, 뭐 C, D, E였다 라고 하면은 네. 여기까지가 5파동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최소 이렇게 한 파동 보고 이렇게 두 개 파동을 보든가, 또는 여기는 불규칙으로 보든가, 이렇게 두 가지 네. 이로 보는 경우. 네. 그래서 이거에서 판별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 앞파동 이후에 되돌림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요. 이게 처음 되돌림이잖아요. 최소한의 여기 되돌림 말고, 요거 네. 말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여기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기간 조정이 있는 되돌림. 네네네. 그러면 거기 저점부터 추세 한 번만 그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추세를 그었을 때 추세를 타고 흐른 데까지만 그 한 파동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딛고 계속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네. 여기 4파동부터 추세를 깼죠. 네. 깨서 기간 조정을 하고 추세까지 리테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임펄시브하지 않아요. 임펄시브한 건 보통 이 추세를 이격도라는 게 생겨요. 이걸로 베이스 채널 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깐부 보시면 이거 아마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영상이 다 있는데 이거는 또 너무 오래 걸리는 거여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 라인에 대한 거라든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조금 더 네. 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방금처럼 추세 하나만 그어놔도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해도 얘가 임펄스가 아니구나. 단 앞고점을 넘기기 위한 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돌림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확장값이기 때문에 빠른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는, 기간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으니까 가격 조정. 얘는 가격 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만큼은 가격이지만 가는 도중에 대한 파동을 보시면 기간 조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얘는 가격 조정인 거죠. 교대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자 무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뭐 이 고점처럼 이때 분명히 다들 올라갈 거라고 봤겠지만 임펄시브하지 네. 않다는 건, 즉 얘가 결국은 이때 와서 다들 알겠지만 X였다는 거. 네. 그렇게 알듯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카운팅도 뭐 크게 보면은 잘 하셨어요. 이것도 그렇고 되돌림 이후에 WXY, 왜냐면 여기가 임펄스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네. 이 WXY 카운팅은 저랑 거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 원래 하나가 더 이렇게,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도 하나 표시해 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표시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이어지는 거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임펄스 안 되는 거 너무 보여졌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게 아마 여기 소파동 카운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올라온 게 임펄스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감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ABC 여기 카운팅도 괜찮고, 그리고 요 WX Y 파동의 ABC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네. 네, 그 파동 카운팅도 지금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파동 카운팅은 나쁘지 않다. 거기 제가 네, 방금 클릭하신 데가 혹시 네. 러닝은 안 되나요? 여기 부분이요? 네네. 여기 러닝 돼요. 이렇게. 음, 여기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르죠. 이 저점이 좀 멀죠. 네. 이스펜디안에 이 러닝이 가능한 곳이 이래요. 아까는 이만큼 내려온 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이 정확히 안 오더라도 얘는 1에 정확히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넘겨서 1.13 사이에 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얘는 1.1, 1.13 사이에 오더라도 얘랑 저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러닝이 가능하다. 지금 카운팅을 했었나? 여기 이렇게 했네. 그쵸? B파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카운팅에 대해서 WXY로.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러닝으로 카운팅한 거예요. 이게 뭐 C로 해도 되고 또는 WXY로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팅했다. B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 B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카운팅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른 영상들 좀 더 보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지금 처음 방송이에요. 네네. 네, 첫 번째로 피드백을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엄청 디테일하고 되게 세세하게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이제 20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창창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처럼만 꾸준히 계속 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우상향 한다고 하시니까 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중에 또 찾아뵈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